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6번째 날 9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6번째 날 9번째 이야기. 귀도 카발칸티는 갑자기 자기를 놀라게 한 피렌체 기사들에게 점잖은 말 한마디를 던져 핀잔을 줍니다. 에밀리아가 이야기를 끝내자 여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특권을 가진 사람을 빼고는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부인들이여, 오늘은 내가 생각해 두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이 2개도 넘게 가로채 버렸네요. 그래도 아직 한 가지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에는 아주 좋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심오한 감정 같은 것은 없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오늘날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지만 옛날 우리 도시에 지극히 바람직하고 칭찬할 만한 관습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더 잘 살게 되면서 탐욕이 늘어났던 탓에 사라졌죠. 탐욕이 모든 걸 쫓아내 버린 거죠. 어쨌든 그중 하나가 피렌체의 여러 지역에서 귀족들이 모여 일정한 수의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자진하여 충당하는 관습이었어요. 오늘은 누구, 내일은 누구 하는 식으로 순번을 정해서 각자 자기 날이 되면 연회를 열어 회원들을 초대하는 것이었죠. 그 연회는 마침 내방 중인 외국 귀족들도 자주 초대되었고 일반 시민들도 초대되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었고 중요한 날에는 함께 말을 타고 거리를 누볐으며 때로는 무술 경기를 벌이기도 했답니다. 큰 축제일이나 전승의 기쁜 소식 같은 것이 도시에 전해질 경우에는 굉장히 큰 행사를 벌이기도 했죠. 이런 단체들 중에 베토 브루넬리스키 씨의 단체가 있었는데 베토 씨와 그의 동료들은 카발칸테 데 카발칸티 씨의 아들 귀도를 끌어들이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브루넬리스키는 원래 기벨리니 가문이나 잠시 걸피 백당이 되면서 카발칸티와 단테 등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1311년에 살해당했습니다. 베토는 브루네토의 약칭입니다. 귀도 카발칸티는 단테의 가장 절친한 친구로 단테와 함께 당시 청신체파를 이끌었으며 심오한 철학과 뛰어난 문학적 감수성으로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사상을 펼친 지식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죠. 귀도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논리학자 중 한 사람이었고 가장 위대한 자연 철학자였던 데라 사실 단체는 그런 점에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대단히 정중하고 품위 있는 달변가였고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귀족에게 적합한 것인 이상 누구보다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엄청난 부자였고 자기가 볼 때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만큼 명예를 돌릴 줄도 알았죠. 그런데 베토 씨는 아무래도 그를 입회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동료들은 귀도가 그저 가끔 사색에 잠겨 사람들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게다가 귀도가 어느 정도 에피쿠로스 학파를 추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사색은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밝히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귀도는 늘 하던 대로 오르토 산 미켈레에서 출발해 아디마리 가를 거쳐서 산 조반니 사원까지 산책을 했어요. 카발칸티 가문의 저택이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귀도의 산책 경로는 피렌체의 유서 깊은 건물과 기념비, 무덤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경로를 따라서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산타 레파라타 사원으로 옮겨졌지만 산 조반니 사원에는 웅장한 대리석 무덤 같은 것들이 도처에 있었죠.
거기서 귀도는 굳게 잠긴 산 조바니 사원의 문과 무덤들 그리고 반암 기둥들 사이에 서 있었는데 마침 베토 씨가 동료들과 함께 말을 타고 산 레파라타 광장 쪽으로 오다가 무덤들 사이에 서 있는 귀도를 보게 되었어요. 천국의 문이라고 불리는 기둥들로 지금도 존재합니다. 피사가 1117년에 외부의 침입을 당했을 때 받은 피렌체의 도움에 감사하는 뜻에서 헌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했죠. 가서 한번 놀려줍시다. 그들은 말에 박차를 가하여 유쾌한 습격이라도 벌이듯 말을 몰아 귀도가 알아채기도 전에 그 곁에 접근해서는 이렇게 말을 던졌어요. 귀도, 자네는 우리 단체에 들어오길 거절하는데 말이야. 하지만 하느님이 없다는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할 텐가? 그러나 귀도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보고서 곧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네들 집이니 마음껏 짓거려 보시오. 그러고는 커다란 묘비 하나에 손을 짚고 날렵한 몸을 건너편으로 훌쩍 넘겨 그들에게서 벗어나 사라졌어요. 그들은 한동안 멀뚱멀뚱 서서 바보 같은 놈이라는 둥, 아무런 의미도 없는 대답이었다는 둥,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 이상으로 잘 알 수 있는 게 뭐 있겠냐는 둥, 귀도도 자기들과 마찬가지 사람이라는 둥 떠들어대기 시작했죠. 그러나 베토 씨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못 알아들은 당신들이 바보요. 귀도는 단 몇 마디 말에 세상에서 제일 큰 모욕을 담아낸 것이오. 잘 보시오. 이 무덤들은 죽은 자들의 집이오. 이곳에 사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지. 그걸 우리의 집이라고 말함으로써 귀도는 우리가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며 자기나 다른 학식 있는 사람들에 비해 죽은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한 거요. 여기에 있는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셈이지.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귀도가 하고자 했던 말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그에게 단체 입회를 권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토 씨를 예리하고 지적인 기사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여기까지 조바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6번째 날 9번째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